세계 명작 소설 백선 6편 호밀밭의 파수꾼. 지훈과 호밀밭의 파수꾼 방황 속에서 나를 찾다. 1. 책과의 우연한 만남. 서울 강남의 번잡한 거리 19살 지우는 학원가를 헤매다 우연히 작은 헌책방에 들어갔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매일 학원과 독서실을 오가는 삶은 그를 지치게 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지우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중얼거렸다. 그는 공부가 싫은 것도 아니었지만 모두가 똑같은 목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답답했다. 헌책방의 낡은 책 냄새 속에서 그는 호밀밭의 파수꾼을 발견했다. 제목이 낯설었지만 표지에 적힌 청춘의 방황과 반항이라는 문구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2. 홀든 콜필드. 짜증나는 나 자신을 만나다. 첫 장을 펼치자마자 지우는 주인공 홀든 콜필드의 목소리에 압도당했다. 첫 문장에서부터 홀든 콜필드의 목소리에 끌렸다. 만약 당신이 진짜로 내 얘기를 듣고 싶다면. 홀든의 직설적인 말투는 지훈에게 친구가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별것도 아닌 놈이 세상 만사의 불평불만은 어찌나 많은지. 홀든은 펜시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전 며칠 동안 뉴욕을 배회한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가짜폰이 투성이었다. 위선적인 선생님, 허영심 가득한 친구들, 목적 없는 어른들. 지우는 홀든의 짜증 섞인 독백을 읽으며 피식 웃음이 나왔다. 젠장, 얘 완전 나잖아. 호밀밭의 파수꾼은 홀든 콜필드의 3일간의 방황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지우는 홀든이 펜시에서 쫓겨난 후 뉴욕으로 떠나는 장면을 읽으며 그의 자유로움에 매력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홀든의 외로움과 혼란이 낯설지 않았다. 홀든은 친구, 선생님, 심지어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진정한 연결을 찾지 못했다. 지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나도 친구는 많지만 진짜로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어. 지훈의 부모님은 그에게 늘 공부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훈에게 공부는 단순한 의무였다. 그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홀든이 펜시의 선생님 스펜서와 나눈 대화를 읽으며 지훈은 자신의 담임 선생님을 떠올렸다. 담임 선생님은 늘 지훈아, 정신 차려. 대학이 인생의 전부야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우는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다. 대학이 전부라면 나는 왜 이렇게 텅 빈 기분이지? 3. 뉴욕. 위선의 도시를 걷다. 홀든이 뉴욕에 도착하면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그는 호텔에 묵으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나이 많은 매춘부 선이, 수수께끼 같은 포주 모리스, 그리고 옛 친구 셀리, 헤이즈와 칼루스. 이들과의 만남은 지훈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선이와 모리스. 홀든은 매춘부를 부르지만 관계를 갖기보다 대화를 시도한다. 그리고 돈을 주고도 모리스에게 사기당하는 순진한 모습을 보인다. 지훈은 이 장면에서 홀든의 이중성을 보았다. 세상이 다 가짜라고 욕하면서 정작 자기는 위선적이지 않은 척하는 건가? 동시에 홀든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외로움과 순수함이 느껴져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지훈도 가끔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만 결국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는 기분이었다. 셀리 헤이즈. 홀든이 한때 좋아했던 여자친구 셀리. 홀든은 그녀와 뉴욕을 돌아다니며 데이트를 하지만 결국 셀리의 허영심과 피상적인 태도에 질려 싸우게 된다. 홀든이 셀리에게 우리 그냥 도망가 버릴까? 아무도 없는 곳으로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지훈은 깊은 공감을 했다. 지금 지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 아무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셀리는 그런 홀든을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어른들은,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다 현실에 안주하려고만 하는구나.
지우는 셀리를 보며 꼰대스러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 또한 결국 셀리처럼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씁쓸해졌다. 칼 루스. 홀든의 옛 친구 칼 루스는 홀든보다 훨씬 성숙하고 현실적인 인물이다. 홀든이 칼에게 조언을 구하지만 칼은 홀든의 이상주의적인 생각들을 비판하며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한다. 지우는 칼 루스를 보며 사회화된 어른의 표본이라고 생각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지. 아니, 되어야겠지. 홀든처럼 이상주의에 빠져 현실을 부정하다가는 결국 낙오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지훈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칼 루스의 조언이 홀든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것처럼 지훈 역시 현실적인 조언들이 때로는 공허하게 들릴 때가 많았다. 너도 결국 그들처럼 되어버렸잖아. 홀든의 비난이 칼 루스에게 향하는 것처럼 지훈은 현실에 안주하는 어른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비난을 쏟아내곤 했다. 4. 피비와의 만남, 그리고 희망의 씨앗. 지훈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장면은 홀든이 여동생 피비를 만나는 부분이었다. 피비는 홀든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며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홀든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지훈은 눈물이 핑 돌았다. 아이들이 호밀밭에서 놀다가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어. 홀든의 이 말은 지훈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조차 지킬 힘이 없다고 느꼈다. 지훈에게 피비와 같은 존재는 그의 사촌 동생 미나였다. 14살인 미나는 밝고 순수한 아이였다. 미나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었다. 어느 날 미나가 지훈의 방에 놀러와 책상에 놓인 호밀밭의 파수꾼을 보고 물었다. 오빠, 이 책 재밌어. 지훈은 망설이다 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홀든이라는 애가 세상이 싫어서 방황하는 이야기야. 근데 결국엔 동생 때문에 희망을 찾아.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빠도 방황하는 것 같아. 근데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뭘 하든 잘할 거야. 미나의 단순한 말은 지훈에게 큰 힘이 되었다. 홀든이 피비를 통해 희망을 찾았듯 지훈은 미나의 말에서 자신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일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다. 그는 노트에 적었다. 나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 미나 같은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 5. 선생님과의 대화. 지훈은 학교에서 만난 국어 선생님, 현주 선생님에게 호밀밭의 파수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현주 선생님은 학생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분이었다. 홀든이 스펜서 선생님의 충고를 무시했던 것과 달리 지훈은 현주 선생님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싶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는 교무실로 찾아갔다. 선생님, 저 요즘 호밀밭의 파수꾼 읽었는데 홀든처럼 세상이 싫고 다 가식적으로 느껴져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현주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훈아, 홀든은 세상의 위선을 비판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했어. 너도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찾아봐. 선생님은 이어 말했다. 공부는 단순히 대학을 가기 위한 게 아니야.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내 꿈을 찾는 도구가 될 수 있어. 지훈은 선생님의 말이 홀든이 만난 안톨리니 선생님의 조언을 떠올리게 했다. 안톨리니는 홀든에게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걸 찾아라라고 말했다. 지훈은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고민해 보기로 했다. 6. 새로운 길을 찾다. 호밀밭의 파수꾼을 다 읽은 후 지훈은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세상의 위선이 싫었지만 홀든처럼 도망치기만 하는 대신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는 공부가 단순히 시험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꾸는 도구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문학에 끌렸다. 홀든의 목소리가 자신을 대변하듯 지훈도 그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지훈은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엔 홀든처럼 세상을 비판하는 문장들로 가득했지만 점점 자신의 꿈과 희망을 적었다. 그는 문학 동아리에 가입해 다른 학생들과 책에 대해 토론했다. 호밀밭의 파수꾼을 동아리에서 소개하며 홀든의 방황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공유했다. 동아리 친구들은 지훈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각자의 방황을 털어놓았다.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는 또한 미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미나와 공원을 산책하며 홀든이 피비와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미나야, 나중에 내가 작가가 되면 너한테 책 선물할게. 미나는 웃으며 말했다. 오빠 책 꼭 읽을 거야. 그 순간 지훈은 홀든이 피비를 보며 느꼈던 따뜻함을 이해했다. 7.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다. 지훈은 호밀밭의 파수꾼을 다시 읽으며 깨달았다. 홀든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반항과 방황은 진심에서 나왔다. 지훈도 자신의 혼란과 불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저는 문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글을 쓰고 싶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했지만 지훈의 열정을 보고 지지해 주었다. 내가 진심이라면 최선을 다해라. 아버지의 말에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지훈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웠고 때로는 홀든처럼 세상을 비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미나와 현주 선생님 그리고 동아리 친구들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는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배운 것처럼 자신의 호밀밭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싶었다. 그 아이들은 미나일 수도 미래의 독자일 수도 혹은 자신일 수도 있었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지훈에게 단순한 소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자 새로운 길을 열어준 등불이었다. 그는 홀든의 방황을 통해 자신을 발견했고 그 발견은 그의 삶을 바꾸었다. 지훈은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나는 나만의 호밀밭을 지킬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나를 찾을 거야.